어떤 걸 받으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현금으로 달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보통 우리가 서로 1년 동안 제일 갖고 싶었던 비싼 거를 사주자. 그래서 남편은 뭐 양복 맞춰주고 매년. 그리고 저는 뭐 명품 가방, 코트 이런 거를 초반에 좀 하다가 작년에 원래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 루이비통의 장난 아닌 로고 플레이의 반코트. 근데 그거를 사준대. 그래서 내가 어머 웬일이야 이거 생각보다 비싸고 내가 평소 봤던 것보다 비싼데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이 가기 전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한 번 좋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입으면 맨날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잖아 사람이. 그치. 너무 튀니까. 그래서 조심스레 얘기했죠. 사실은 내가 따로 사고 싶은 게 있다. 돈으로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비트코인 반, 미국 주식 반 샀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나는 막 되게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야. 옛날에는 막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돈 열심히 모아서 사야지 뭐 이러고 사고 나서 막 그 행복이 막 1년씩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물건도 많고 뭔가가 사서 한 며칠 좋고 그 다음에는 전혀 그 기쁨, 감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 미니멀리스트야. 우리 집 와봐서 알겠지만. 뭘 할 때 내가 정말 돈을 쓴 것처럼 쓴 것 같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약간 경험에 투자하는 거, 내 가치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뭐 진짜 비싼 돈을 주고 평소에 못하는 피부 시술을 한다거나 레이저를 막 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발리 같은데 정말 몸 좀 편하게 비즈니스로 그렇게 해서 뭐 요가 리트릿을 갔다 온다. 뭐 연 회원권 운동권을 끊는다거나 이런 게 난 좋더라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떠세요? 투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만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자비 유학을 2년을 갔다 오면서 그동안 50만 원씩 모았던 몇 년 동안 모았던 돈 다 쓰고 플러스 뭐 가지고 있던 거 마통까지 쓴 거야. 부모님한테 돈을 꾸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퇴직금 같은 거를 이제 막 그런 거 마통이랑 이런 거 메꾸고 정산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운 좋게 일이 이제 들어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은 일이 없는 거잖아. 나 퇴사하자마자 갑자기 그동안 십수년 동안 내 월급 통장으로 쓰던 은행에서 전화 왔잖아. 원래는 뭐 아나운서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되게 친하겠다가 고객님 진짜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 이제 한도 조절해야 되고 이제 곧 만료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늘려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의 실체구나. 내가 이제는 내 노동력이 아니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를 되게 실감했고 아플 수도 있고 일을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뭔가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돈이 필요하구나. 투자를 해야겠다. 그때는 사실 조금 모으는 것만 생각했어. 그때 맨날 50만 원씩 내가 적금 넣었다고 했잖아. 주식 투자 그 흔한 것도 안 해봤어. 그래서 그때도 처음은 3천만 원을 모으자. 3천을 모으면 5천을 모으고 싶고 5천을 모으면 1억을 모으고 싶다. 뭐 이런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뭐 1억 모으려고 무슨 1억 모으기 투자 클럽 이런 데도 뭐 가입해서 오프라인 그런 데도 뭐 가보고 난 또 그런 거 궁금하면 막 가보거든. 그게 투자의 시작. 내가 되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오빠가 있어.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 오빠가 나한테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 이게 앞으로 뭐 유망해.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 빨리 사라 했는데 거기서 산 사람 딱 2명이야. 그 중에 하나가 나야. 샀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샀어. 진짜 잠시 있다가 200만 원으로 그게 오른 거야. 수익률 100%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가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이었어. 그때 1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있는 돈을 다 끌어 샀어야 되는데 100만 원 없어져도 내가 알아듣지 않을 돈. 프로 투자 수익이 난 다음에 난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난 충분하다. 그래서 뺐어. 팔고 원금 회수 플러스 100만 원으로 내가 끊고 싶은 요가 센터에 그 정기 회원권을 끊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그게 이게 바로 투자구나. 그러다가 투자를 중간에 좀 쉬었어요. 왜냐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비트코인 그 이후로 그 계좌는 있어 그대로. 이제 코로나도 뭐 집에서 이제 애기만 키우고 있고 뭐 이러면서 약간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애한테 내가 너무 몰입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내 몫을 해야 나는 자존감이 뿜뿜이야. 근데 그 내 몫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잘못된 건데 어느 정도 집중할 거리도 필요하고 거기서 잘해서 내가 자존감도 좀 챙기고 싶고 그냥 그동안에 묵혀뒀던 정말 난 투자는 안 하는데 진짜 4-5개 증권사에 그 나의 계좌가 있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오픈하면 10,000원 드립니다 이런 걸로 했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식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보고 비트코인도 그때는 이미 뭐 한 4-5천만 원을 올라 있었거든. 그래도 한번 그 오빠한테 다시 전화. 오빠 근데 비트코인 괜찮은 거죠? 저 오빠만 믿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오빠만 믿어도 되는 거죠? 했어.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막 관심도 가지고 국내 주식, 미국 주식, ETF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고 작년 초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주식 직접 투자까지 하게 되면서 왜냐면 그게 붐이 또 불었어. 워낙 장도 좋고 이래서 조금씩 매일매일 뭐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투자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손절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손절 있죠.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 근데 너무 꼭지에 산 거야. 몇 가지. 반토막이 났는데 4년을 갖고 있었어.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그 돈을 내가 무슨 마이너스 통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 용돈 모아서 내가 간혹 가다 번 돈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너무 열받아. 정말 막 화면 보고 너는 구제불능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미운 애가 있고 얘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 너는 괜찮아 난 너는 믿는다 이런 애가 있어. 이번에 또 장이 요새 좋잖아. 조금 오르더라. 손절했어 40%. 지금 거의 원래 내가 샀던 가격 다 다가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다렸어야 돼. 근데 나는 4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래서 후회는 없지만 다시는 너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막 이랬다. 그랬더니 되게 투자 열심히 하는 내 친구가 그러더라. 너처럼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 그럼 돈을 못 벌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3개 정도의 계좌를 쓰고 있거든요. 그 일반 그 투자 계좌 거기에 보니까 50% 이상의 저의 투자금이 여기 들어있고 15% 수익률을 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계좌. 제일 좋은 거는 빅테크 기업들 그런 것들 투자하는 그 ETF를 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샀거든요. 한 번도 안 팔고 60% 이상의 수익, 투자 수익. 그 책들을 보면 항상 사팔사팔하지 말고 시간과의 싸움이야. 너와 함께 성장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르는 그런 것들을 사라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업을 보는 눈 이런 것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고 근데 사실 이것도 그 오빠가 사라고 한 거야. 그 오빠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그리고 토스를 써요.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있고 소수점 구매, 분할해서 막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다가 내가 돈이 없어. 일시정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률 같은 것도 쫙쫙 바로 옆에 수익률 딱딱딱 다 나오고 요즘에 다른 뭐 증권사도 그렇긴 한데 얘는 진짜 쓰기가 편해. 그래서 좋고 또 하나 문제의 ISA 계좌 있는 거기에 이제 국내 상장된 미국 ETF 그 다음에 배당주 위주로 모으고 있고 아무래도 ISA 계좌는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요거를 우선 그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열심히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그런 누적 혜택이 더 많고 난 왜 이거를 몰랐을까?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 2개의 코인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빗썸. 거기에서는 진짜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팔았어. 5년 이상을 꾸준히 모으고 있고 2천만 원대 그때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그땐 거의 못 모았고 한 이미 4-5천만 원 넘었을 때 조금씩 모았는데 아무래도 남는 돈으로 투자해 이러는데 남는 돈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진짜 나의 눈물 젖은 투자다. 제 목표는 1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 1 비트코인 1억 5천 원 지금 가까이. 근데 택도 없어. 단기적으로 모아가고 싶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억 4천만 원일 때도 많이 샀어. 진짜 최종 목표는 가족 구성원 한 명당 1 비트코인이었으면 좋겠어. 남편 1, 나 1,
뭐 우리 애 1? 근데 나만 하고 있어. 나머지들 당연히 관심 없어. 우리 남편은 해야지 이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출근했다 밤늦게 들어와. 그 다음에 코인원이라는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타용으로 해서 비트코인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이더리움, 또 솔라나 뭐 이런 거 그거 지금 막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뭐 안 되면 그냥 손절이고 이번에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금을 팔았어. 그 돌잔치 때 금 받았었던 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MBC에서 상을 받았을 때 금을 상품으로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어머니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애기권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너무 놀란 게 2007년에 받은 금덩어리야. 몇십 배를 받고 판 거야. 이게 변치 않는 가치, 순금. 그때부터는 친구한테 생일 선물도 금으로 줘. 그리고 나도 그냥 그런 거 받아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나랑 친한 동생 금 반돈 생일 선물.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불편하다, 내가 잘 잃어버릴 것 같다 하시면 ETF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그런 거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종목까지는 아직은 못 봤어요. 달러 환전.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채널이 오래된 채널이잖아요. 잊을만 하면 구글에서 돈이 들어와. 근데 막 300불씩 들어오고 400불씩 들어와. 근데 그때 환율이 엄청 높아졌을 때였었거든. 너무 소중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달러의 가치를 더더욱 느껴서 그걸 받으면 그대로 달러 통장에 넣어놨어. 그렇게 재테크였던 것 같고. 아 나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스타일인데 저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그냥 선투자 후공부.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나는 ISA 통장, IRP 계좌 뭐 이런 게 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기절해. 제가 막 미국 주식 되게 크게 하고 뭐 이런 줄 알거든요. 저희 언니 요즘에 그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미국 주식 하시던데 저 좀 알려주세요.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ISA 계좌는 굉장히 좋은 절세 계좌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모으시는 게 보통 국룰이거든요. 그냥 저축하듯이 꾸준히 아주 우량한 종목을 투자를 했었어야 돼. 4년 전부터. 지난달에 발견했어.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이미 갖고 계세요 고객님 그러시는 거야. 이제 그쪽으로 서서히 모으고 있지. 투자를 하실 때 꼭 지키는 뭐 철칙 같은 게 있을까요? 공부하고 시작하지 말고 시작하고 공부하자. 사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는데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거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몰라. 준비가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단타는 지향한다. 데이 트레이더라고 해요. 그냥 매일매일 사고 파는. 그러면 뭐 반찬값 벌었어. 너무 존경해요 그런 분들. 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시황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하시는 건데 저는 우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종목을 보는 눈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요새 막 뜨는 주 이미 내가 소문을 들었으면 그건 끝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자꾸 휘둘려서 무슨 뭐 리딩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하라는 거 하고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주식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기 절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연금 계좌에 넣어놓기에 너무 아까워. 왜냐면은 그런 인플레가 있으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되게 웃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요새 장이 너무 좋고 예전에 비트코인 좋았을 때도 그랬고 그 신용대출 같은 거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이게 내가 없으면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되지 않을 그 정도 돈으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조금씩 불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불로소득 같은 거 막 일생일대의 행운 이런 거 무서워. 그냥 들어가서 남보다 조금 덜 먹고 빠지고 안전하게 그게 좋아요. 또 재테크에 꾸준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부동산 같은 것도 막 한참 헐황일 때 관련 커뮤니티가 엄청 들썩들썩 하다가 뭐 요즘처럼 규제가 내렸을 때나 이럴 때는 또 다른 데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든 꾸준히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가입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본다거나 그리고 요새 뭐 텔레그램 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뭐 종목을 가르쳐주는 이런 방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대신 그냥 이제 자신의 투자 인사이트 같은 걸 나눠주고 이런 분들
그냥 커피 몇 잔 사 먹는 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경제방송 듣고 애기 보내고 나서 경제 뉴스 쫙 풀고 그런 거는 매일매일 해요. 그리고 블로그도 써요. 블로그에 나의 투자 일지를 복기해. 다 실패한 것밖에 없어. 근데 블로그를 열심히 써놔요.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사님들 중에서도 투자를 처음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걸 알려주고 싶어요? 관련 뉴스나 관련 트렌드에 익숙해져요. 왜냐면 이게 트렌드를 계속 보다 보면 세상 공부랑 똑같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 뉴스가 경제면의 뉴스인 거지 다른 그냥 세상 돌아가는 뉴스랑 절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면 아, 요새 어떤 자산이 인기가 있구나, 요새 어떤 게 어렵구나, 이런 게 보여요. K프리덤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나는 정말 많이 느꼈는데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까먹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그냥 현대인으로서의 필수다. 아이한테 이 금융교육을 하는 게 지금 당장 뭐 국영수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키우면서 계속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모르겠어.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실험하듯이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생일 선물로 시작해서 네, 투자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뭐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일상에서 투자를 했던 경험들, 우리 특히나 투리니 이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내비서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